Directed by Show Park. 파도 영어로 입이 터졌당. 시나리오 하면 보통 영화가 떠오르죠. 영화의 그 시나리오. 네, 거기서 제가 차용을 해서 여기서 이름을 붙인 건데요. 그러면 영어 회화와 이 시나리오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저 쇼박이 시나리오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상황, 대본, 패턴 영어의 한계를 뛰어넘다. 느낌표 빡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원어민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무진장 영어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정작 실전 상황에서 머리가 백지장처럼 하얘진다거나 열심히 디립다, 통문장, 앵무새 따라하기로 외웠는데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를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 습득의 방법은 첫 번째 모국어 습득 방식과 학습 방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국어 습득 방식은 문자 그대로 그냥 모국어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는 방식이죠. 영어를 이런 방식으로 가려면 영어 본토에 가야죠. 거기서 태어나야죠. 예, 타임머신 거꾸로 타고 원어민 뱃속으로 들어가서 태반부터 시작을 해야죠. 아니면 어렸을 때 거기 간다거나 아예 거기서 산다거나 그런 거는 일부에 그런 기회를 갖는 사람들에만 국한된 거 아니겠습니까? 보편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평범한 한국 사람들을 표준 모델로 삼았을 때에는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를 배운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러면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학습도 포함이 물론 되죠. 보통 공부. 어떻게 영어를 공부를 합니까? 공부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영어를 소위 가르치는 분들조차도 영어 공부 이런 말을 자꾸 쓰는데요. 저는 사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영어 공부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은 좀 멀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뭐 훈련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 다 포함했을 때 배우고 익히는 거 이거를 이제 학습이라고 했을 때 평균적인 한국 사람들 즉 영어 본토에서 영어를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방식을 이제 학습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다양한 학습 방법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자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어떤 거는 반짝 유행을 탔다가 확 쏠림 현상으로 갔다가 시들시들해지고 또 유행도 타고 이렇습니다. 이때 꼭 들어오는 말이 이제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 맞습니다. 영어에는 왕도가 없죠. 왜냐하면 개개인마다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개인차가 다 다르고요. 또 능력도 다르고 또 끈기, 뭐 노력 다 다르죠. 그리고 처한 환경들 그리고 처음에 영어를 접했을 때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 뭐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느냐 아니면 뭐 시험을 뭐 개판으로 쳤느냐 뭐 처음에 영어를 배웠던 그 영어 선생님한테 뭐 혼났느냐 뭐 영어 선생님이 뭐 재수가 없었느냐 이렇게 이 사람들마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학습의 보편성입니다. 학습의 보편성. 보편성의 반대는 이제 특수성이잖아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수들을 다 열거하자면 그 수많은 다양한 경험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총합이 다 개개인마다 다른데요. 그 중에 특출난 소위 말해서 영어 성공자들을 모델로 내세워서 광고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방법을 썼기 때문에 우리의 학습법을 성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따라오세요. 무조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발상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저걸로 성공했대 하면서 와르르 달려가가지고 거의 뭐 종교처럼 2년이고 3년이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하고 그리고 좀 지나면 그 책들은 다 중고시장에서 유통되고 거래되고 또
또 중고책 파는 사람, 뒤늦게 또 싼 맛에 또 살려고 하는 사람, 또 중고책 그거 사고 또 우르르 몰려가고. 여기서의 맹점은 뭐냐면 이 보편성이라는 부분입니다. 보편성. 저 학습법이 이 보편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사람들마다 영어에 대한 경험, 영어 학습 능력, 처해 있는 환경 등등등등등 수많은 이러한 개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하면 누구나 다 인풋 대비 아웃풋 어느 정도의 그러한 노력을 했을 경우에 그런 아웃풋이 나오느냐, 이게 보편성을 담보하는 학습법이죠. 과연 그런 것이 있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리엔테이션 2강에서 저 쇼박이 전해드리는 메시지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상황, 대본, 패턴 영어의 한계를 뛰어넘다, 이렇게 과감하게 느낌표 빡 이렇게 붙였는데요. 상황 영어, 대본 영어, 패턴 영어의 한계를 뛰어넘다, 이런 뜻이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열거하자면 많은 그러한 학습 방식이 있는데, 일단 상황 영어는 소위 말해서 이제 시츄에이션 그래가지고 뭐 공항에서, 커피숍에서 아직도 이런 방식을 쓰고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 꼭 알아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을 꼭 알아야 되고, 모르는 것보다 100배 낫죠. 우리 지난 오리엔테이션 1강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초문장 암기 방식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 대본 영어, 이런 말은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쓰는 말이니까. 이 대본 영어는 뭐냐면, 우리가 영어 회화를 배울 때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 등장하죠. A, B. A가 말하면 이제 B가 답하고, 또 A가 물어보면 또 B가 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나의 그 대본이 완성돼서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것들 막 익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 대본을 놓고 학습한다는 것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좋은 단어, 좋은 표현들, 그리고 상당히 개연성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근데 여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상황대로 대화가 흘러가느냐, 그건 결코 아니죠. 계약서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그 계약 조건들이 있어서 다 계약서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나온 것이 뭐냐면 이제 표준 계약서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불법적인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표준 계약서. 이제 일종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본이 이런 상황에서는 한 이 정도의 상황일 것이다라고 해서 어떤 작가가 그 대본을 쓴 거죠. 원고를 이렇게 쓴 거죠. 그런데 막상 그 상황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순서대로 A가 말할 때 B 말하고, 또 A가 질문하면 B 말하고, 이렇게 됩니까? 그냥 학습의 자료일 뿐이지 그게 실전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 다음에 패턴 영어. 이 패턴 영어는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패턴을 알면 거기에 문장을 이렇게 몇 개 응용하고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역질문을 할게요. 그 패턴을 그럼 도대체 몇 개를 알아야 되죠? 결국 분류 방식이기 때문에 또 패턴을 무지하게 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패턴을 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느냐? 또 여기 지점에서는 또 문제가 있죠. 대표적인 세 가지 케이스, 상황 영어, 대본 영어, 이 패턴 영어, 이 방식의 공통적인 한계점은 뭐냐면, 가령 본인이 원어민과 실전 상황에서 딱 맞짱을 딱 떴을 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별 표현이니 뭐 대본이니 패턴이니 이런 거와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나의 찰나의 순간, 즉 다시 말하면 하나의 점, 시간적인 어떤 점, 타임 포인트의 상황이 계속 연속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나와 원어민과 영어로 맞짱을 뜨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든가 AB가 나누는 이렇게 흐름상의 어떤 대본이라든가 패턴식으로 분류되어진 어떤 영어 문장들,
이런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의 점, 하나의 시점, 이 타임 포인트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나의 두뇌 속에서 반짝하는, 즉 생각의 불꽃이 탁 터지는 그러한 하나의 그 순간, 하나의 점, 그런 상황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원어민이 나한테 영어로 뭐라고 딱 질문을 했을 때 그걸 순간적으로 딱 알아차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딱 대응을 할 때 머릿속에서 반짝하면서 터지는 그 생각의 불꽃, 요 상황이지, 우리가 평상시에 책을 펼쳐놓고 제1과 오늘은 커피숍에서 라든가 AB 이렇게 대본이 쫙 돼 있는 그런 거라든가 패턴으로 분류되어진 그러한 영어 문장들의 나열들, 이런 거랑 전혀 다르죠. 한마디로 원어민과 맞짱을 뜨는 실전 상황은 하나의 점이라는 겁니다. 점은 곧 생각의 불꽃이죠. 내 머릿속에서 요 말 해야지 하면서 반짝하는 그 생각의 불꽃. 그 상황이 영어회화 실전 상황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영어회화 실전 상황의 본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들으세요. 제가 미리 사전에 안내방송 다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시나리오라는 이름을 왜 제가 붙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는 어떤 책으로 인쇄되어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나의 머릿속에서 예측하고 상상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개념이 바로 시나리오라는 거죠. 아니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상황 영어랑 대본 영어랑 뭐 패턴 영어랑 뭔 차이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Showpark's Pado English. 교재를 보면 거기에 1, 2, 3번 이렇게 번호가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따라서 시작. 선수치기, 대처하기, 응답하기. 이 세 개가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선수치기와 대처하기, 응답하기는 이것을 통칭해서 시나리오 스피킹이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저 쇼박과 함께 이 시나리오 스피킹에 대해서 많이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언제 하느냐?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 끝나고 바로 이 시나리오 스피킹을 훈련을 저랑 할 겁니다. 기대하시고요. 그러면 선수치기, 대처하기, 응답하기가 과연 상황, 대본, 패턴형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냐 궁금하실 텐데요. 아까 제가 점이라는 표현을 썼죠. 0.001초의 그 찰나의 순간 내 머릿속에 반짝하면서 터지는 생각의 불꽃, 바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과연 우리가 디립다 통문장 앵무새 따라하기 방식으로 외웠다 까먹었다 했던 그러한 영어 문장들, 영어 표현들, 그냥 우리는 문장 뜻 하면서 그렇게 소위 말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죠? 그럼 다시 시나리오 스피킹 방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문장 표현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우리는 했습니다.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막연하게 이 문장, 이 표현을 내가 외워두면 언젠간 써먹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암기를 하고 막 앵무새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 중에 몇 퍼센트를 실전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실전 상황에 내 머릿속에서 찰나의 순간 머릿속에서 반짝 터지는 그 생각의 불꽃, 그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럼 첫째, 선수치기는 뭐냐? 상대방, 즉 원어민과 상관없이 내가 먼저 영어로 선수치는 거죠. 요게 선수치기. 두 번째, 대처하기는 뭐냐? 상대방 원어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어떠한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영어로 거기에 대처하는 거, 요게 이제 대처하기입니다. 그 사태 안에는 상대방 원어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딜 갔는데 풍광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굳이 거기 원어민이 있을 수 없죠. 그냥 자연과 내가 접하고 있는데. 그쵸? 그럴 때 내가 beautiful, 만약에 beautiful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것이 바로 대처하기죠. 그냥 입에서 그냥 튀어나온 거죠. 이런 게 대처하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응답하기는 뭐냐면 상대방의 원어민과 이제 맞짱을 뜨는 상황에서 상대방 원어민이 나에게 영어로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의 말귀를 알아듣고 뭐 100% 말귀를 못 알아듣다 하더라도 눈치코치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내 거기에 대해서 딱 응답을 하는 거, 응답하기입니다. 의문문으로 질문을 받으면 꼭 거기서 대답을 하는 이거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영어 회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답하기가 아니라 응답하기라고 제가 명칭을 정한 거죠.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왜 시나리오인가? 선수치기, 대처하기, 응답하기.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상황 영어, 대본 영어, 패턴 영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주 강력하고 정교한 그러한 훈련 방법이라는 거, 시나리오 스피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강의 끝나고 이제 영단에서 아주 기초적인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를 가지고 이 토막 영어를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라고 하는 아주 부담 없는 훈련 재료를 가지고 선수치기, 대처하기, 응답하기라고 하는 시나리오 스피킹을 저 쇼박과 함께 신나게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Show Parks, Pado English.